유튜버 김장은입니다. 제가 오늘 의사가 받아보는 흑역량 에너지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패널 미팅에 참석해 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우측에 이상은 원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좌측에 고완성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완성입니다. 사실 우리 흑역량 에너지를 이렇게 한번 자기 본인의 체험담이나 의사로서의 어떤 견해를 이렇게 말하는 기회를 좀 가지고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보고 시행착오들 좀 겪어보고 다음에는 또 다른 직능 의사, 예를 들어서 우리 한의사분도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치과 의사분들도 있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여러 가지 의료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흑역량 에너지에 대해서 나중에 직능을 초월했어서 이제 허심탄회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흑역량 에너지인데, 사실 흑역량 에너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 메커니즘 기전이 어떠냐를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먼저 우리 각자 우리 의료인으로서, 의사로서 흑역량 에너지에서 어떤 느꼈던 바를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는데, 여기 나온 이 의사분들 간단히 제가 소개를 좀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심장내과 전문이고, 제가 서울에 온 지가 20년 됐습니다. 고향은 부산인데 아직 부산 사투리가 남아 있어가지고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김혁 입시입니다. 우리 흑역량 총장님하고 먼 친척 관계입니다. 이것인데. 그리고 우리 이상 원장님은 신경외과 전문의신데, 여기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조금 얼굴이 쉽게 말해서 좀 산적같이 생긴 분이 많아요. 근데 우리 이상 원장님은 아주 이 목소리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여성분 같이 아주 부러우신 분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신경외과 시작한 게 2000년도부터니까 그때 이제 전문의가 돼서 지금 21년 됐네요. 신경외과 분야 중에서도 좀 척추 쪽에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흑역량 에너지인데, 사실은 제가 뭐 에너지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 의사도 이제 한 과학자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학을 기반으로 그 어떤 전문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그냥 사견을 이제 느낀 바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한다. 이런 자리로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좌측에 있는 고완성 원장님인데, 소아과 전문의십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 소아과 전문의 고완성입니다. 저는 소아과처럼 생기지 않고 제가 좀 약간 외과처럼 KGB 국장님 전승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엄마들도 애들도 좀 무서워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과를 잘못 선택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1992년도부터 의사 생활을 해가지고 소아과 전문의는 2000년부터 그럭저럭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16년 6월부터 그 종재님을 뵈러 왔었는데요. 하늘공은 2016년 7월 7일부터 온 걸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제가 총재님 처음 한 거는 이제 2007년도 10월 달에 허번좌 허경영 노래도 있었고, 제가 노래를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Right Now 그런 노래로 먼저 접했는데요.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있었죠. 2016년 3월경으로 기억이 돼요. 우리 의사들은 또 의사들만의 그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거 보니까 재밌네 하면서 토요 강연을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환자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그거 보다 보니까 정신이 나가가지고 한 20-30편을 보다가, 그게 한 3월달 정도 됐었는데 뭐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2월달에 오게 된 겁니다. 종로삼 가로. 종로삼 가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사람도 몇 분 없었고, 의사 중에서는 아마 제가 처음이 아닌가. 한의사 한두 분은 그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여기 붙어 있는 거죠. 그래. 그 흑역량 에너지라는 것이, 예전에 그 소리소리라는 유튜브 하신 분들이 화요일 한번 오셨어요. 그때 한 몇 달 됐죠, 아마.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공간 안에 있는 케이크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케이크가 3년 됐는데 썩지 않는다.
10단 케이크인데 아래 2단은 모형이고 그 위에는 생 케이크고 그 이야기를 드렸더만은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거 한우공의 이 터가 너무 에너지가 세서 기가 세서 에너지나만 하고 기가 너무 세가지고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터에 기가 세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허경영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우리가 허경영 스티커나 허경영 이름을 외치게 되면 이 물질에 뭔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썩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설명드리니까 뭐 이게 반시반의를 하더라고 보니까 1년 넘었죠. 그래서 그 케이크를 안에 무슨 부패한균이 자는지 한번 배양 검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배양에서 부패균이 자는 그런 소견은 없고 그리고 외관상으로도 뭐 부패한 그런 소견도 안 보이고 3년 동안 전혀 그 케이크가 썩지 않고 그랬다면은 우리 과학적으로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뭔가 외부의 어떤 영향이 들어가서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그게 왜 어떤 과정에 들어갔는지는 참 알기 그렇죠. 어렵죠. 우리가 예. 같이 있는데 냄새가 전혀 네, 안 나잖아요. 냄새가 안 나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오염될 수도 있는데. 몇 년이 지나가지고 더우니까 조금씩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 예. 그것뿐이 변한 게 녹아낸 게 수분이 빠져요. 수분이 증발하고 또 수분이 증발돼가지고. 사탕 성분이 녹은 게 예, 조금씩 흘러내리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부피하면 되게 가스가 나오고 그렇죠. 부피가 커지는데 이건 오히려 수축. 그렇죠. 예, 수축이 가면서 냄새는 없고 그리고 딱딱해지고. 딱딱해지고 지금 거의 케이크가 돌처럼 좀 딱딱합니다 지금. 그 제가 뭐 어디 앞으로 보기로는 그거는 원래 못 먹는 거를 갖다 놨다. 뭐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신문에서. 근데 그거를 원래 그날 다 갈라 먹자. 그랬었는데 선생님이 그거 좀 보관해봐라. 일주일만 놔둬보자. 근데 안 썩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도 저도 봤는데 그 기자분이 네. 그쪽 케이크 만든 회사에 다녀왔어요. 그렇죠. 다녀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취재를 안 했어요. 케이크 일하던 직원분이 예. 아니 3년 됐는데 왜 안 썩어요? 모형이니까 안 썩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 사갔는가 그런 날짜, 계약 날짜 그런 걸 안 듣고 그냥 가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악플도 우리한테는 좋은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좀 신기한 거는 이렇게 와서 보질 않더라고요. 직접 와서 보면은 그러니까 와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맞아요. 참 그게 결국은 그 의지가 생기질 않나 봐요. 네. 실제로 와서 보면 되는데 뭐 처음에 부정을 하고서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나. 용기가 없는 거죠.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우리 아까 우리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본관에 우유 가져왔는데 요 가운데로 갖다 놓으시죠. 이쪽에 여기하고 끝에 예. 놓으시면 돼요. 이거 보이나요? 날짜. 네, 날짜 보시면 이것도 상당히 오래됐죠. 하나는 2010년 8월 10일이고 이거는 9월 이건 올해 거네요. 올해 9월 13일. 13일. 그 밀봉을 한 상태인데 우유가 전혀 이제 부피하지 않고 이렇게 이거 가져오면서 좀 흔들려가지고. 네, 조금 탁해졌죠? 조금 이게 요 날짜 보이는 거 고치하고 앞으로 액션이 분리가 되는데 전에 부피한 그 외관상이 거의 안 보이고 그리고 이건 특이하게 그 케이크처럼 부피가 이게 쪼그라들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건 유리병이라 줄어들 게 없. 저는 이게 처음에 이제 치즈로 변하는 걸로 알았었는데 예,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는 치즈화가 된 거더라고요. 그렇죠. 치즈가 된 게 아니라 전체 우유를 한 그래서- 거니까 지방도 있겠고 단백질도 네, 있겠고. 네. 만약에 이제 치즈가 된 거면은 실제 유산균도 증식하고 그렇죠. 치즈의 맛도 나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우유에 고형 카제인 성분하고 물이 이제 분리되는 그런 치즈화가 된 거더라고요. 아까 맑았었는데 가지고 오면서 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종재님 강연하시는 데 가면 이런 게 쭉 밑에 있죠. 많이 있어요. 한 10개 있어요. 이 우유하고 케이크만 봐도 뭔가 부패하지 않도록 뭔가 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학용량 에너지라고 이제 이렇게 명칭합니다. 저 막걸리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놔두면은요 이거 빵 터져버립니다. 해수병이. 그렇죠. 네, 가스가 형성되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그 허경영의 사진을 붙여가지고 이런 현상을 이제 봤는데 어떤 종이가 특수 제작된 종이
수도 있을 것 같다. 스티커, 라는 스티커. 의심을 해서 스티커가 예, 예, 예. 어떤 특별한 뭐 다른 어떤 조작이 돼 있는 그런 스티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컴퓨터에서 JPG 파일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네. 프린터를 해가지고 붙여봤어요. 오, 네. 그러니까 아무런 네, 스티커가 그렇죠. 아니고 아무런 받은 스티커가 아니라 네, 컴퓨터에서 네. 다운받은 그 이미지를 프린트해가지고 제가 직접 프린트해가지고 붙여봤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뭐 사진뿐만이 아니고 이 얼굴 사진뿐만이 아니고 이름만 영어든 그러든 전 세계 언어로 이름만 써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해보진 않았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그 제출한 그런 가져온 얘기를 하신 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사진을 흑영령 그 인물 사진을 그 엘로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사진의 종류에 관계없이 흑백 사진, 칼라 사진, 예. 양면 사진, 전면 사진 관계없이 1m 내에서 그 에너지가 엘로드가 벌어져요. 에너지가 엘로드. 엘로드에서 반응을 하더라고요. 1m 내에서. 그래서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배운 화학, 물리 이런 어떤 공학, 기존의 뭐. 과학을 가지고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뭐 저런 그 이상한 얘기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안 해보면은 알 수 없는 현상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제가 이 흑영령 총리님에 대한 이제 에너지를 받고 이 몸이 이제 좋아졌다는 사람을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그 검사 결과를 좀 부탁을 했는데 검사 결과는 좀 가져온 분이 거의 없었어요. 좀 귀찮아져가지고 정상만 어떤 면이 좋아졌느냐, 왜 오느냐 그걸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 100명 가까이 했습니다. 100명 가까이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증상이 어떤 느낌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채팅에 도우신 분들 혹시 이거 맞춰주시면 저 선물 드리겠습니다. 흑영 에너지를 받고 가장 이거 스타벅스 협찬받은 거 아니에요? 별다방. 홍다방 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거. 허리 아픈 사람, 어깨 아픈 사람, 배 아픈 사람, 암 진단 받은 사람, 뇌졸중 환자,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죠? 우울증 환자, 불안증 환자, 정신장애, 지체장애 많이 오는데 가장 많이 이런 게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 것 같아요. 예. 우리 여기 패널로 참석하신 이상원 장님하고 원성님도 한번 저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번 생을 거의 포기했었습니다. 이 소아과는 애들이 무릎 위에 있으니까 엄마 무릎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고개 숙인 다음에 애들은 막 이렇게 피하죠 의사를. 근데 그 목을 봐줘야 돼요. 꿀꿀린 상태 목을 보니까 이 목 디스크가 이게 고질병이란 말이에요. 잠깐만. 네. 우리 전팅에 면역력이 좋아진다 우울증 말씀하시는데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은 포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총재님 만나고부터 다 나섰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다 나섰고 당뇨도 다 없어졌고 얼마 전에 피 검사 했는데 그 내과 친구들이 그걸 딱 피 검사를 보더니 20대다 그래가지고 행복합니다 요즘. 담배도 끊고 선생님도 제가 듣기로는 담배를 끊었다고 그러고 여자들이 원래 술 담배 진작 하거든요. 그 스트레스 많아가지고 저는 이 신장내과를 해가지고 참 그 신장 혈관 환자들이 갑작스럽게 아파가지고 응급실로 많이 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엄청 이제 그런 환자 오면 몸에 있는 아드레날린이 맥시멈으로 증가됩니다.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안도해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피부가 싹 올라오죠. 그 의사들이 지겹게 먹었습니다. 식사하면서 나도 폭탄주를 먹어요, 폭탄주를. 폭탄주를 먹고, 우리 이제 허경영 총리님 만나고 나서 참 안 좋은 점이, 그는 이제 폭탄주 모임에 안 가니까 왕따가 돼요, 왕따가. 저놈은 술도 안 마시고, 오늘 같이. 담배도 안 피고. 담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보통 이제 술 먹다가 이제 쫙 나가잖아요, 담배 피러. 근데 저는 앉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좋아졌다는 증상이 뭘까? 허리가 아파요. 이사원장님 뭐라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운동에 폰이 전문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비염이 있었는데 비염이 좋아져가지고 비염. 확실히 좀 좋아져가지고 두 번째 답이 하나 나왔어요. 통증이 좋아졌다. 통증 감소. 그거는 우리 그 지자들을 인터뷰하면서 네, 예. 통계를 내보신 예. 통계를. 걱정이 없어졌다. 비슷한데 우울증, 불안, 걱정. 저도 답을 모릅니다. 네. 네, 제가 답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일 많이 좋아진 게 기분이 좋아요. 기분. 생기, 활기, 용기. 그렇죠. 가장 우리 극단적으로 나타나신 분이 어떤 분가면 제 사촌인데 이분이 우리 총재님 한번 만나보자고 해가지고 뇌경색, 심근경색, 우울증 아주 엉망이 돼서 삶이 최근 한 5년 사이에 먼 친척이지만 제가 예만할 수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일을 못해서 돈도 없어요. 축복해드릴 테니까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서울에서 이 한원까지 오는데 1시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 아니 우울증의 극치. 예, 우리 저 총재님 그 에너지 받고 나서 갑자기 삶이 이렇게 180도 바뀌었다고 네. 그랬어요. 360도 하면 그 제자리고. 몸이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가 우리 허경영 총리에서 뭘 해야 되는가? 아니 힘이 에너지가. 그거야 뭐 기본이죠. 체험단 인터뷰 보니까 가장 이제 그 인터뷰 응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보면 뭔가 기분이 좋아졌다고 표현하신 분도 있고 근데 말의 톤에 벌써 이 메시지나 마인드가 불안감이 없어지고 우울증이 없어지고 하는 것이 시초가 기분이 좋아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차이라고 석탄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똑같은 탄소인데 허경영 딱 그러면은 탄소가 쫙 해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석탄이. 그렇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허경영 하면 다이아몬드처럼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허경영 안 부르면 연탄처럼 되는 거고. 그렇네요. 의사들에 대한데 너무 의사답지 않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자극적인 증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허경영 일박 좋아진 걸 이제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면 되는데 그거는 좀 어렵고 그거는 뭐 저기 제가 듣기로는 연세대학교 학장도 하신 전세일 박사 팀에서 그때 연구를 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아마 그 계약서 쓰신 걸로 알고 계약을 하고 연구를 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아요. 계약서까지 다 가지고 계시고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아마 계약금도 드린 걸로 같은데 내부 뭐 사정상 진행이 안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 제가 인터뷰해 가지고 보니까 첫 번째가 기분이 좋아진 거고 두 번째가 통증이 주는 거. 통증이 의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실은. 통증이 주는 게 제일 크고. 자, 그 외에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증상이 좋아졌다. 그게 참 많더라고 보니까. 많죠. 가장 많고. 여성분들은 조금 좀 다양해요. 근데 여성분들은 우울증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우울증하고 통증하고 그런 게 좀 좋아지고 그 우리 청룡님이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배경되면서 없어지다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모든 호르몬이 성기능도 좋아지고 여성적인 에스트로겐이 사실 이 성적인데만 관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머리 이 뇌기능, 심장 기능 여러 가지 여자가 성형되고 나서부터 많은 병이 오니까. 그렇죠. 에스트로겐이 떠지면 이제 노화가 몸 전체적으로 가속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리버스 이렇게 역제시킵니다. 의사들이니까 뭐 의학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뭐 무도인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뭐 보통 때랑 아샤 할 때랑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총장님 그런 힘을 넣어주시지 않나. 그렇죠? 그 차력사를 만들잖아요. 순간적으로 뭐 자기가 뭐 차차차 하면 뭐 촬영을 할 수 있잖아요. 에너지가 그런 에너지가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에너지가 이제 영적인 에너지.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 영적인 에너지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거를 증명하기는 참 어려운데 의사로 이제 환자를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마음도 가다듬고 믿는 신한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학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환자를 고치고 좋은 성적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의사도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은 기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실인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종교에서 신앙이라고 그럴 때 사실 신앙이라는 거는 신을 믿고 그렇게 하는 행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지금 허경영 총재님의 영적 에너지는 네.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 부분도 있지만은 좀 보이는 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 우유 현상처럼. 예. 근데 참 이 보이는 거를 보고서도 이제 믿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기존의 어떤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이 보이는 거를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그 주변에 알리고 보급하는데 어려움이 큰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의사 친구들, 의사 동료들은 절대로 인정을 안 하죠. 그리고 법률사, 율사들은 더 하고. 그 제가 경험담을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때가 그 2년 전인가요? 겨울에 1월달 토요 강연, 저 종로 강연장에서 우리 총재님이 이제 강연하기 전에 안에 준비하고 계셨을 때요. 사람들이 다 좌석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좌석에 어떤 한 70세 정도 되는 우리 고문 한 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요. 고개를 뒤로 탁 제치면서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많이 의식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누군가가 빨리 총리님 찾아 하면서 소리가 나가지고 총리님 나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심장내과 의사니까 이 본능적으로 의식을 소실한 그런 심장마비 환자한테 오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니까 바로 갔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 옆에 저도 옆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뭐 게임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는 허리가 안 좋아서 상태하고 저희 병원에 왔던 적이 있어서 치료를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총님이 딱 오시더만은 눈을 딱 마주치시더라고요. 마주치시고 나서 거의 몇 초, 5초 안 됐어요. 그래서 경호원 보고 저 밖에 나서 쉬도록 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죠. 경호원이 이제 얻고 나가는데 그 나가기 직전에 제가 요골동맥에 맥박을 만져봤습니다. 맥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장 마비 상태죠. 예. 그전에는 심실세동이나 심실명이 있었겠죠. 예. 경호원이 얻고 나가가지고 식당 밖에 탭을 눕혀가지고 그때 또 맥박을 만져봐가지고 심장이 안 뛰면 바로 이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했는데 맥박을 만져보니까 한 분당 한 40~50회 뛰고 있었어요. 좀 약하지만은. 예, 예. 그래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안 했고, 그래서 제가 그 지지자분 보고 다리 올리고, 고개 옆으로 돌리고, 좀 기다려보자 했죠. 그래서 한 1분 딱 지나니까, 맥박이 점점 강해지면서, 그리고 3분 딱 되니까 의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119를 불렀던가요? 그건 나중 이야기인데, 예. 제가 물어봤죠. 갑자기 자기가 이 눈앞이 캄캄해서 의식을 잃었다. 지금 아까 있었던 거 다 기억하냐? 그러니까 기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거죠. 예. 저는 사실 제 바람에 환자분이 걸어서 다시 그 강연장으로 들어가시면 좋겠는데 그때 누군가가 몇 분이 그냥 그러지 말고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게 안 낫겠나. 괜히 혹시 또 뭐 이렇게 불미스러운 또 일이 생길까봐 지레 이제 좀 걱정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119에 연락하게 됐습니다. 그 의학용어는 어레스트 아닙니까? 그렇죠. 어레스트죠. 예, 어레스트인데 전혀 이렇게 CPR이나 그런 거 없이 저절로 이 ROSC라죠. ROSC. 맥박이 심장 리듬이 이제 다시 들어온 거죠. 저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레스트가 나가지고 CPR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CPR 해야죠, 의사는. 예, 근데 얼마나 그 절박한 상황이겠어요. 맞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 와중에 예전 같았으면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뭐 수술 준비하기 전에 기도? 뭐 종교 제가 수술을 하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수술하기 전에 마취를 하는데 마취를 하다가 이 경막의 마취의 농도가 좀 올라가면서 척추 마취. 예, 또 호흡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연세가 워낙 많다 보니까 80세 이상 되시다 보니까 그걸 버티지 못하고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어레스가 나는 상황인데 예, 맥박이 안 만져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이제 마취과 선생님이 이제 시작하고 있었고 연락받고 이제 바로 들어갔고 총재님한테 배운 대로 에너지를 적용을 했더니 적용을 했어요.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에너지 적용하고 잠깐 지켜봤더니 그때 강체가 에너지 들어가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광채가 되라 이렇게 이제 속으로 해도 되고 말로 이제 해도 되고
조용히 이제 손을 대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서 심폐소생술 잠깐 멈추고 봤는데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왔다. 아, 그게 중요한 거. 근데 돌아오면 80세가 이제 넘은 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심폐소생술을 어느 정도 하다가 돌아왔으면은 바이탈은 살렸지만은 여전히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폐렴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흡입성 폐렴이 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희 병원에서 해결을 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네, 아, 정우영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0% 밑으로 떨어진다는 신의님 말씀 실현되었습니다. 예. 1시간 전 노컷 뉴스 기사 윤석열 어우. 27.7%. 오, 야. 예. 역시 예언이 역시 적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 하하하하. 그 며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되면서 그렇죠. 이석기와 한명숙 그 사면 복권되는 거 네네. 그것도 거의 한 올해 초인가요? 네. 신임 말씀을 미리 하셨었는데 역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신의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우리 허경영 총리님이 강연을 좀 보시는가 봐. 어째 그 아이디어를 딱 생각해가지고, 그 밑에 사람들이 아니, 잡아오겠죠. 밑에 사람들이. 신의 한 수를 주신 것 같아. 지금 그죠?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다 밑에서 열심히 공부를 누가 따로 하고 그러니까 제시만 하는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예. 그렇죠. 다시 허경영 에너지 좋았어. 자, 우리 이렇게 불가사의한 허경영 에너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질문을 하면 우리가 답을 해줍니다. 퀴즈 하나 좀 드려야 돼요. 퀴즈 두 개고. 자, 지구인들이 왜 문명도가 낮은가? 어떤 점에서 특히 세 가지. 네, 원종님 세 가지요? 첫째로 저기 연료를 많이 떼서 그런 거 아닌가? 화석 에너지를 많이 쓴다. 예, 그것도 될 수 있죠. 저한테 물어보시면 네, 우리 인상 원장님. 저는 두 가지 정도 기아 많이 했고. 두 가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일단 IQ가 낮다. IQ가 낮다. 예, 그것도 우리 되죠. 비교는 해볼 수가 없는데 IQ가 낮다고 해서 100단위. 그러니까 네. IQ가 낮다는 걸 표시하는 거. IQ가 낮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에 못 갔다든가 돈을 못 번다든가 그런 걸 이야기해 줘야지. IQ가 낮은 이유. 아니 낮으면서 결과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IQ가 낮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그 자연과의 화합도 못하고 화성가죠. 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힌트. 백궁하고 비교하시면 돼. 백궁. 아, 예. 저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밥을 먹어야 돼요. 맞아. 아니, 딱 맞춘 거 아닌데 비슷하게 네, 맞았어요. 먹고 또 배설을 해야 되는 거. 배설. 네. 그렇죠. 식물은 광합성을 하죠. 햇빛만으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백궁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백궁하고. 백궁은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자, 답을 얘기했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지구 행성이 아주 작아요. 예, 작은데 이 작은 행성 안에서 250개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늘 지지고 볶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전쟁. 공정 공연 못한다 지금. 그러니까 250개 나왔지. 그러니까 기아, 전쟁, 우리 이 채팅하시면 나오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기아 전쟁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허경영 총리님이 궁극적인 목표가 세계 통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구가 이게 문명이 떠진 가장 그 보는 요인 하나가 지구가 250개나 쪼개졌다는 거.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얘기하신 거. 우리의 인체 세포수는 50조 개예요. 50조가 좀 안 되는데. 근데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 수는 100조인데 100조. 우리 인체 세포수보다 더 많은 이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그 미생물하고 공생공존해야 돼요. 우리가 독립적인 생명체가 아닙니다. 근데 백공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 개인이 하나의 독립적인 생명체고 이렇게 먹는다든가 몸에서 미생물이 자라고 그런 게 전혀 없다고요. 하나의 개개의 고유한 에너지죠. 그래서 그게 두 번째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얘기하는 주제는 우리가 말씀하신 것 중에 보이는 부분을 얘기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보이지 않는 부분 같은 거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한 이유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세 번째가 행간 이동을 못한다. 행성간 이동. 행성간 이동. 그러니까 순간 이동? 예, 행성간 그 UFO를 타고 행성간 이동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 내에서 살아야 되죠.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우리가 저도 의사고 의사 이전에 하나의 이제 과학자고 예.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그렇죠. 탐구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 그렇죠. 열린 마음을 가져야죠. 그 네. 자기가 모른다고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짧은 지식을 가지고 잣대를 내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우유가 왜 안 섞는가? 그럼 왜 안 섞으면 진짜 안 섞는 건지 직접 와서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렇죠. 왜 안 섞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의문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거기에 그런 자세가 우리나라 이 과학자들이 너무 이 생기에 쫄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무조건 허경영 하면은 딱 선입관.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가까이 가는데 예. 얘는 과거의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용기가 필요하다. 진리보다 그렇죠. 섭리, 우리가 얘기하는 섭리입니다. 과거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학 뭐 이런 게 결국은 선입견 편견이 돼서 그렇죠. 우리가 진리로 다가가는데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허경의 에너지를 이렇게 찾아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말씀했던 공정 공영. 왜 인간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계속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로 가고 기아와 난민이 벌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한테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왔는데 이런 보이는 에너지 세계를 이제 보게 됐다는 것. 그런 데는 분명히 용기가 없었다 그러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여태까지 한 6년째 허경영 총재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진리 위에 섭리가 있다는 거. 진리는 그 시대의 진리가 다 따로 있어요. 삼국시대의 진리도 있고, 뭐, 고려시대의 진리도 있고. 근데 섭리는, 추수가 가까웠는데 갑자기 우박이 내려가지고 못 쓰게 되고, 과일이 다 박살이 나고. 그런 거를 섭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섭리가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섭리의 섭자가 이 귀자가 3개 있죠. 많이 들어라. 그런 거를 자. 아직도 많이 배움이 모자랍니다만. 제가 세 번째 퀴즈는 아주 쉬운 거라서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건데 대신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채팅하신 분들 그 질문 좀 주세요. 혈액에 문제가 있는 환자, 흑행량 에너지, 혈액에 문제 있는 환자, 예를 들어서 뭐 질병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이거부터 좀 읽어주세요. 이거 제가 읽기 좀 그렇다. 교부. 교부생명, 예, 정우영 씨,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먼저 깨닫고 알아보신 의사님들, 각자분들, 학생들 더 많이 오시기를. 고한성님, 말씀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재밌어요. 혈액에 문제가 있는 환자. 예, 혈액에 문제가 있는 환자? 예, 뭐 혈액 질환을 말씀하신 거죠? 혈액 질환은 뭐 크게 적혈구 질환, 백혈구 질환, 혈소판 질환 있죠? 그렇죠. 이제 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백혈병 얘기하시는 거예요? 암보담, 염증 물질이 아니 암보담도 혈액순환에 관련된 혈액순환. 예를 들어서 순환이면은 뭐 동맥경 같은 그렇죠. 예. 동맥경 같은 우리가 여러 이제 가지로 다 동맥에 이 염증이 생기면서 그 안쪽에 있는 그 하부 조직이 노출되면서 혈소판, 이 적혈구가 달라붙어 가지고 혈관에 염증 생기는 거. 예. 다 좋아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정상화. 예. 눈만 마주치면 다 낫습니다. 예. 혈관이 갑자기 나빠진 그 트리거, 아까신 걸 맞아. 그것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게 이제 제가 이제 심장내과에서 많이 경험한 게 하미라하, 앵거, 노염, 분노, 탐진치, 적지시. 예. 진이죠, 진. 예. 탐진지중이 진이죠. 모든 병의 원인이 정신적인 정신 욕심. 그렇죠.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아드레날린이 많이 증가됩니다. 코티졸,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혈관에 있는 그 염증이 갑자기 터지게 돼요. 그래서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신경계에서 뇌경색이 오는데 평소에 허경영 총재님의 강연을 듣고 이 진을 잘 조절하면 그런 걸 많이 예방할 수 있죠. 그 정신적인 질환하고 더 밀접하면 우울증, 그다음에 불안증, 예. 그죠? 예. 이분 질문드리니까 생각이 있는데 우리 지지 한 분이 외국에 계셨어요. 외국에 계시는데 갑자기 핵심증 발작이 왔어요. 그분이 병원 가서 치료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좀 어렵고 해가 그래서 바로 우리 허경영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렇죠. 총리님 요 지금 미국 어린데 갑자기 가슴이 아파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이 통증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괜찮으니까 그 위에 괜찮았고. 그리고 신경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총재님이 눈빛 치료를 해서 나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1분 전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또 안 좋은 상태가 나오고, 또 뭐 10년 전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멀쩡한데, 그 시기를 딱 그때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때 아픈 게 나오고, 그런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거 얘기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오링 테스트로 그 결과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실제로 해보면 네. 명확하게 그 결과를 2살 때 아팠다. 그리고 3살 때 좋아졌다. 그런 거를 다 그 시대로 딱딱딱 치료가 네. 됐는지 안 됐는지. 10분 전에 안 좋았고 지금 좋아졌고 또 지금 나빠져라 하면 또 나빠지고. 근데 예, 질문이 암도 영정능으로 고치나요? 우리 여기 대해서 한번. 왜냐면 암은 고치는 거라기보다는 뭐 그 공존 공용 아닙니까? 예, 그 말씀 맞아. 암도 결국은 탐진치 때문에 이제 생길 수 있는데 결국은 탐욕이 이제 원인이 돼서 생긴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는 제 주변에 지인이 유방암이 척추에 전이가 돼가지고 전이성 이제 암이 돼서 전문 치료를 시작한과 동시에 와서 이제 에너지를 받고서 경과를 봤던 그거를 옆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는데 그분이 1년 반, 2년 되면서 그 척추에 전이된 부분이 물론 이제 새로 나온 어떤 면역 치료,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은 깨끗하게 지금 잘 조절이 되고 있어요. 물론 완전히 완치라고는 할 수 없지만 2년 된 시점에서 사실 그 몇 년 전만 해도 척추에 전이된 종양이라고 그러면 이제 사기거든요. 다양한 그 암 환자의 경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을 이제 뭐 프로지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제가 본 이제 경험으로는 그런 에너지 적용을 받아서 효과를 보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도 영증능 고치나요를 제가 좀 더 추가로 이야기 드리면 암도 이제 이 단계별로 있잖아요. 조기암이 있고 중기 정도 되고 말기암이 있는데 말기암은 그때 청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시기가 지나기 때문에 완치는 안 되고 되게 그때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암세포들 배척하지 말고 그렇죠. 친구로서 같이 내하고 살자. 예. 정신적인 뭐랄까 수용성, 포용성 그걸 좀 많이 말씀해. 그 다음에 중기 정도 되면 되게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기는 어떤가요, 말기? 말기가 그러니까 같이 말기는 수용하고 살아라 이거죠. 수용하고. 빨리 가야 배꼽 빨리 가면 좋죠. 그러니까 되게 아니 근데 그게 참 무섭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한번 부딪히면 그렇죠. 내가 말기암을 진단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떠난다. 나의 가족과 친구를 헤어진다면 엄청난 그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 총재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어디로 갈지를 알면은 그럼 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이제 그런 진단을 받을 때 가장 나타난 심리적인 반응이 디나이얼, 부정. 그렇죠. 부정. 나는 그렇지 않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뭐만 치료하게 되고 뭐 이상한 인간적부터 하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고 어린 테스트 혼자 하려면 힘이 안 되는데 천사님이 나가신 건가요? 그렇죠. 나갔죠. 아니요 한번 하면은 나가죠. 그러니까 천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천사를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완전 천사 받기 전에 어린 테스트는 가고 완전 천사 받고 나서 어린 테스트를 해보니까 확실하게 틀려요. 그래서 완전 수술을 받아야 되고 파트너를 잘 만나야 해가지고 그걸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신. 계속 맞으라고 그러시지 않아요? 근데 백신은 일단 아까 개개인별로 다 틀려요. 그래서 천사님한테 물어보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고위험군만 백신을 맞고 젊은 층 있죠? 20세 미만. 사실은 내가 백신을 별로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입장 아니신가요? 네, 제 개인적인 입장이죠. 백신은 다 맞으시라고 근데 했어요. 어떤 백신을 맞을 것인지, 그렇죠. 2차, 1차, 2차 부스터. 요즘 4차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결정은 천사 테스트나 총영님하고 한번
제가 민담을 해보고 질문을 한 요지를 알 것 같아요. 요즘 백신에서 뭐가 발견됐다고 네,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많죠. 근데 그 의사협회에서 그거를 조사해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의사협회였어요? 예,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조사를 시작했대요? 조사 그 여자 의사분을 뭐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받아들여져가지고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결과를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결과를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다음 이상원 이걸 읽어보세요. 오린 테스트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제가 안 한 거는 물론 불신을 가지고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해본 실제로 이제 허경영과 같이 해본 오린 테스트는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닙니다. 제가 한 경험은. 근데 이분 질문한 의도는 네.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기대했는데 오리엔티스트 보니까 그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걸 이제 나오게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게끔 이렇게 하다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겪는 이제 시행착오인데 이 올린 테스트를 좀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면 완전 천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초창기에는 우리 허경 총님하고 해보는 게 제일 정확하죠. 그런 느낌이 해보시는 게 오죠.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의사 직업을 잃는 것이 아닌지 두려움이 없나요? 눈빛 치료를 끝내버리시니까 이런 거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부터 의사가 의사다워 진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 의사들은 사실 뭐 대학병원을 예를 들면 지금 전부 다 대학병원 쏠림이 있는데요. 대학병원 교수님이 뭐 진료를 100명씩 한다? 이거는 외국 학회에 나가서 창피해서 얘기도 못할 얘기입니다. 그 유럽 같은 데는 개인병원 의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유럽에서는 벤치에서 저널을 딱 읽으면서 개를 옆에 딱 끼고 커피를 마시고 환자는 하루에 3명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경영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의사들은 진짜 다워진다.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우리 허경 총리 대통령 되시면 의료비를 10%로 줄인다고 늘 하셨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입장에서 아주 희소식인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아주 불행한 소식이죠. 파키스탄 북부에 보면 혼자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의 평균 수명이 120살이에요. 그리고 160살 이상까지 사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는 의료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거기서 완전 100% 자급자족하면서 그 산골에서 이제 사는데 사람들이 참 순해요. 먹는 것도 심플하고 욕심도 없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만든 그 염소 젖을 가지고 요구르트 만들어 먹고 그런 자급자족의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사회를 허경 총리님 만드시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강연중에 듣기로는 그런 마을이 결코 좋지가 않다. 경쟁이 없으면 못해야 된다. 멸종한다. 자, 제가 마지막 퀴즈 낸데 있죠?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 그걸 좀 내겠습니다. 인체의 3요소를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빨리 쳐주십시오. 네, 한 분 맞추셨네요. 이질량. 아까 기질량에 하신 분 제일 처음 분을 여기서 찾아가가지고 드리면 돼요. 네. 또 지금 한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네. 동료 의사에게 허경영을 소개할 때 부딪히는 가장 큰 장애와 설득 노하우를 물어보셨어요. 노하우 있으세요? 노하우 제가 참 어려운 6년째 하는데 제 제일 친한 친구도 설득을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은 원장님? 그럼 제 마누라도 설득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인연인 것 같아, 인연. 예? 어떤 분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딱딱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처음부터 이렇게 딱 블로킹 돼가지고 전혀 전달 안 되고 말만 하면 오히려 뭐 그분하고 이게 이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올 수 있고 인연이죠, 인연. 인연이 되는 사람은 우리 허경영 총리님하고 인연이지. 궁금해하고 알아볼 것이고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은
관심을 끌 것이고 예, 그게 이제 전생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되는 게 거기에 아니고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 전생에 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다고 그럴 저는 때는 생각하고 어떤 있습니다. 마음을 해야 돼요, 어떤 마음을. 그 장애에 부딪힐 때 예. 장애에 부딪힐 때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니, 책은지심. 치거주시. 근데 책은지심.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책은지심. 네, 안타까울 필요는 없고 근데 계속 좀 기다려줄 필요는 있을 것 아, 같아요. 당연하죠. 네, 기다려주고 우리가 그래도 과거보다는 계속 조금씩 진일보하면서 그렇죠. 바꿔가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대통령 이런 선거가 유튜브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겠죠. 우리가? 네, 예. 좀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네. 예, 요번 내년 3월 9일 대통령이 되시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전 투표하지 마시고. 네. 이상훈 형님. 저는 이 유튜브 이렇게 방송하는 걸 처음 해보는 저도 처음이에요. 네, 근데 재밌는데요? 이거 하다 보면 좀 더 재밌어질 것 같은 예. 느낌이 드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하늘공에 오신 분들은 뭐 이해가 되시겠지만은, 하늘공에 오신 분들은 제가 좀 설명을 좀 꼭 부탁드린 게, 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눈을 가지는데,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 두 눈만 보는 이 세상은 아주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일부분만. 이 영적인 눈이 있어요, 영적인 눈. 예, 제3의 눈이 나죠.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 천사님의 도움입니다, 천사님 도움. 그래서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 이 두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받아야만 이 세상의 정확한 진리와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눈을 어떻게, 천사의 도움을 어떻게 받느냐? 그는 이제 이 하늘에 오셔가지고 흑영이 성인을 만나면 된다. 우리 채팅에 참여해주신 감사드리고, 우리 참여해주신 패널 두 분, 그리고 프로 계신 분, 오늘 본자 스튜디오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